가지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9월 달에 안착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험생들한테, 저도 학교 현장에서 고3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6월 달에 대한 유형을 분석을 한 것까지는 좋다. 오답 노트라고 해서 보통 많이 분석들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또 취약하다고 해서 그것만 파고 그리고 6월 달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는 유형이니까 앞으로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고 해버리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지금까지의 수능의 외국어 영역으로서 출제가 되었던 유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법은 반드시 몸에 체득을 해둬라, 익혀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학교 학생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페이지에 어떤 문항이 어떤 번호로 나오든지 간에 문항을 받아들였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늘상 이 페이지에 이 번호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늘상 펼치다가는 아마도 난감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9월 달에도 아주 배치를 흐트러뜨리진 않겠지만 어떤 유형이 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사라졌던 유형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보통 스스로 긴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체감적으로 뭔가 괜히 시간을 이거 왜 이렇지? 얘는 일로 와야 되는데 하는 그 순간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될 것이다. 즉 틀을 깰 줄 알아야 됩니다. 고정관념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평가원에서의 분석과 함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훈련을 하고 연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더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원 자체 내에서는 어떤 다른 분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 대수능과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저도 보는데 근데 학생들이 왜 길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항수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글자만 너무나도 많아 보이니까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체감 난이도라는 게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그런데 이 길더라는 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3번의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EBS 교재에서 연계를 시켰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할 거다. 평가원에서의 입장입니다. 익숙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길이감이 있더라도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가정을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길어진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6월 모의평가에서보다는 더 길어지진 않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또 난해하게 여기냐면 어머니들 보통 영어 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그 시험지를 보신 적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보통 한 지문이 한 요 정도가 되면은 보통 한 지문당 문장이 한 몇 개는 들어가야지 한 독해 지문이 완성될 거라 대충 예상을 하시면 보통 한 6, 7개 정도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단락이고 하나의 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도 그랬고요. 정말 작년 극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딱 3문장인데 한 독해 지문을 구성한 글도 있었습니다. 3문장이요. 한 문장이 길이감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줄수로 따지면 아마 수험생들은 좀 느끼실 텐데요. 5, 6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세워보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그런 길이감 자체가 주어도 난 잘 못 찾겠고 소위 말하는 서술어 하는 그 동사도 난 못 찾겠고 이래버리면 포기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이감이 지금의 대수능의 추세긴 합니다. 뭐 대세까지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추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길더라라는 것을 이제 느꼈으니까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같더라라는 것에 대한 그 평가원에서의 분석은 하겠다였습니다. 50% 했으니까 60%, 70%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머니들께서 아마 보시면 지금 그 자료집에 제가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일 겁니다. 제가 자료집을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 파일로 받았는데 19페이지 보시면 도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외국어 영역에 지금 연계 내용이라고 해서 아마 25문항이 고스란히 어디에서 연계가 됐다, 어떻게 연계가 됐다라는 게 지금 정리가 표로 잘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평가원 쪽에도 검토를 하고 해서 약간 관련이 저는 양쪽에 지금 다 있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을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지키려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60%와 70%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키실 거라는 예상 드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 무엇이라는 것은 과연 EBS 교재 수험생들은 늘상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거 다 풀어야 되나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궁금증을 해결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평가원에서의 분석까지 끝났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9월달 모의평가는 어떨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면 아마 9월달 모평의 첫 번째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틀은 깨라. 모든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라 라는 게 분명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6월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에서는 좀 더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신유형이 사실 신유형이라고 해서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막 이렇게 한번 물어나 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그림이 원래 있던 게 사라져서 빽빽하게 느껴졌다라고 했던 게 바로 신유형 입니다. 어휘 추론 문제라고 해서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림을 없앴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늘상 교사들, 영어 교사들도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늘상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그림 찾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출제하기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라서 없앴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평가원 측에서는 그보다도 뭔가 문맥에 대한 추론 능력을 더 테스트를 해보겠다. 약간 거창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 어휘 추론 문제라는 유형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림이 사라졌고요. 문맥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의 독해력, 독해 실력이 오롯이 더 요구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발전적인 독해 지문을 가지고서 문제화시키지 않을까. 그러니 새로운 틀을 깨라고 해서 완전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비를 9월달에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기존의 유형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되 6월에 있어서의 신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긴 지문. 지문 자체가 길다기보다도 긴 문장이겠죠. 그죠? 긴 문장. 긴 문장 해석력을 아무래도 높여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긴 문장 해석력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60%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EBS 교재 연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와 함께 어떻게 그러면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11월 달 대수능까지 끌어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점을 제가 여기다가 날짜를 한번 적어봤는데 오늘이 왜 D-Day 116일이라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늘상 방송에서도 강조를 하고 저도 무슨 EBS 무슨 프로그램에 100일을 앞두고 무슨 특집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 교사로 영어 담당을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늘상 화두가 되는 건 좀 안타깝지만 100일을 시점으로 항상 말씀들을 하시니까 학생들 지금에서 아마 물어보세요. 지금 야 너네 100일이 얼마 안 남았어. 보름 뒤면 100일이야. 라고 해버리면 도리어 긴장감만 더 증폭되지 더 불안감만 느껴지지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100일이라는 시점이 어떤 학생들은 100일만 지나면 100일만 견디면 시험 끝이니까 난 좋다. 완전히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꼽아가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100일이라는 것에서 무슨 반짝 공부법이 있어가지고 대수능에서 등급이 지금 5, 6등급 되는 학생들이 1, 2등급을 찍고 하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반짝 공부법은 없고요. 다만 지금보다도 또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보다도 또 떨어지지 않고 하는 것도 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물론 10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늘상 100일을 가지고서 뭔가 대단한 100일 학습 전략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방학을 한 일주일 지내놓고 25일이면 100일까지 한 보름 남았는데요. 학생들한테 괜한 100일 얘기를 했다가는 저 같으면 조급증이 날 것 같아요. 도대체 15일 동안 내가 지금 뭘 다 해놔야 되나? 100일부터는 무슨 카운트다운 들어가듯이 그때부터 뭔가 새롭게 해야 되나? 그러면 학생들이 늘상 지금까지 했던 것을 완전 백지화 시켜버리고 100일부터 새롭게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셔서는 그리고 본인들도요. 수험생들도 그런 느낌을 가져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보다도 도리어 이 9월 2일이라는 시점을 한 번 더 네모를 쳐놓은 깔짝이요. 이 시점 그리고 9월 2일 그리고 11월 18일을 들여다보면 9월 2일이 아마도 D-Day로 따지면 아마 77일 정도가 될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77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7월 2일 날 6월 모의평가 성적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시점이 딱 2개월 뒤죠. 2개월 뒤에 9월 2일, 9월 모의평가를 지금 보게 되어 있고요. 평가원에서는 사실 6월 달에 모의평가를 한번 보고 9월 달에 볼 때 어떠한 대비를, 어떠한 예상을 하고 출제를 하냐면요. 6월 달의 결과를 보고서 학생들의 반응도가 어땠는지를 참고해서 평균과 이런 등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난이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 게 6월 달에서 9월 달의 갭이 딱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더 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얹혀서 출제를 하세요. 6월 달하고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오신다면 우선 제가 뭐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9월 2일 날 보는 모의평가의 출제가 어머니들 끝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제가 지금 끝났을까요? 아니면 출제가 앞으로 될까요? 네, 끝났습니다. 예, 이건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7월 중순에 이미 출제는 끝이 났어요. 7월 2일 날 성적이 나왔잖아요. 그 성적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9월 2일 날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출제가 끝났는데 제가 그 7월 2일 성적 얘기를 그럼 잠깐만 약간 곁다리로 빼서 빨리 하고 그리고 학습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7월 2일의 성적표 결과를 살펴보니까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없어서 뭐 바로바로 그 체감 반응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작년 대수능 외국어 영역하고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보통 어떤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도 작년에 6월달 모의평가랑 올해 6월달 모의평가를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평가원에서는 작년 6월달 모의평가도 감안을 하지만 항상 작년 대수능을 기준으로 6월 모의평가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할 때 항상 그 평균에 맞춰야 된다. 그 난이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출제를 하거든요.